신채호 인물 스토리 간단하게 볼게요. 한학을 공부했고 박은식의 유교 군신론을 접하면서 봉건 유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박은식과 공통점은 아무래도 식자층이니까 독립협회, 신민회에서 활동을 했고 기자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부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박은식과 차이점은 신채호는 연해주 권업신문 기자 생활도 했습니다. 연해주는 일본의 감시가 덜해서 무장투쟁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곳이에요. 그래서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신채호는 연해주로 가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연해주에서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둘 다 민족주의 사학자죠. 그리고 박은식은 임시정부의 뼈를 묻은 사람이고, 신채호는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으나 임시정부의 외교론이랑 뜻이 맞지 않아서 탈퇴를 하죠. 그게 박은식과의 차이점이에요. 신채호는 북경에서 대한독립청년당을 조직을 하고요. 북경에서 군사통일주비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신채호가 무장투쟁을 주장해서 외교론을 주장하는 임시정부와 뜻이 안 맞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와 상해와 라이벌 도시인 북경으로 와서 대한독립청년당을 조직을 해요. 신채호가. 왜? 무장투쟁을 하려면은 청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한독립청년당을 조직을 하고 북경에서, 상해의 라이벌 도시 북경에서 군사통일주비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장단체 통합을 준비하는 모임이 군사통일주비회예요. 아무래도 무장투쟁을 주장하다 보니까 북경에서 군사통일주비회를 개최를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1923년에는 국민대표회의에 창조파로 참여를 하기도 했어요, 신채호가. 그리고 23년, 같은 해 23년에 의열단에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을 해서 줍니다. 신채호 암기해야 되는 거 보면 독사실론을 저술을 하죠. 이 독사실론에서 민초의 기운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실론이 의미가 있는 건 계몽사학에서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가는 효시가 되는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몽사학은 뭐예요? 계몽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계몽사학에서는 영웅이 있고 무지몽매한 백성, 민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나타나서 무지몽매한 민족,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계몽사학이에요. 그래서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초기에는 다 계몽사학을 믿었어요.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야. 그게 바로 계몽사학이었는데, 여기서 이 계몽사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가게 되는데, 근대 민족주의 사학은 뭐냐면은, 영웅에 의존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무지몽매했던 그 백성, 민족, 그들이 바로 국가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근대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 정신, 이걸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정신, 민족이 있으면 국가는 존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기보다는 개개인의 백성, 민족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는 존속 가능하다. 이런 사상을 내세우는 게 근대 민족주의 사학이고, 그래서 계몽사학에서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가게 된 건, 자, 독사실론에서 민초의 기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민초의 기, 민기가 바로 민족이에요. 민족정신. 그래서 이 민족정신을 강조를 했으니까 영웅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민족정신, 각 그 무지몽매하다고 봤던 각 백성들의 민족정신, 민초의 기운, 이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독사실론이 이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가는 효시가 된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독사실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사, 역사를 읽는 실론, 새로운 이론. 그래서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론을 보면 새로운 이론? 아, 맞아, 계몽사학에서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지. 그래서 독사실론 보면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지. 어떻게 새롭게 방향을 제시했어요? 민기라는 민초의 기운을 강조를 하면서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가는 효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결은 독사실론 하면 새로운 이론,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했지. 어떻게? 민기라는 민초의 기운을 강조함으로써, 영웅이 아니고 민족정신, 민초의 기운을 강조함으로써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도 집필을 합니다.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난가사상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이 난가사상이 뭐냐?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으로 평가를 해요. 이 난가사상이라는 건 한국 전통의 사상이에요. 고유한 우리 한국의 전통 사상이 난가사상인데, 이 난가사상이 발현된 게 바로 묘청의 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묘청의 난을 일으킨 게 바로 난가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묘청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 묘청의 난이 실패를 하면서 우리 난가사상, 이 맥이 끊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사상,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사상인데, 이 난가사상이
묘청의 난에서 발현이 됐는데 이 묘청의 난이 실패하면서 난가사상의 맥이 끊겼다. 이걸 주장한 게 바로 조선사 영구초예요. 이걸 외워야겠죠. 일단 조선사 영구초에서 초가 풀초예요. 풀초. 풀초하면 민초라고 하죠. 보통 백성을 민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풀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풀은 막 밟아도 다시 일어나니까 백성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사 영구초에서의 이 풀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조선사 영구초에서 초가 풀초니까 풀초에서 민초를 연상을 하시고 그 민초가 바로 난가? 이런 얘기예요. 민초. 일반 백성. 민초가 바로 난가? 내가 바로 민초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채호 사상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국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개개인이 다 내가 바로 국가를 구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중이 직접 혁명에 뛰어들어라. 이게 바로 신채호 사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난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을 해보면 조선사 영구초에서의 초가 풀초고 풀초에서 민초를 연상하셔서 백성, 민초, 그 백성이 바로 난가? 이런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민초가 바로 난가? 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신채호가 난가 사상을 주장한 이유는 난가 사상에서는 나인가? 국가를 구할 사람이 바로 난가? 내가 바로 국가를 구할 사람이구나. 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혁명에 뛰어들어라. 이런 주장을 한 게 바로 난가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채호가 난가 사상을 주장을 했고 난가 사상을 주장한 책이 바로 조선사 영구초, 이 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풀초, 민초, 민초가 바로 난가? 요렇게 생각하셔서 민초 난가? 그래서 조선사 영구초에서 난가 사상을 주장을 했다. 그리고 난가 사상이 발현된 게 바로 묘청의 난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난가 사상의 낭이랑 묘청의 난 글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난가 사상이 발현된 마지막이 바로 묘청의 난이었는데 이게 실패함으로써 난가 사상의 맥이 끊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 영구초에서는 풀초에 집중을 하시고 이 풀초, 이 초가 바로 민초란 얘기고 민초가 난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난가 사상을 주장한 게 조선사 영구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난가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신채호다. 왜? 신채호가 난가? 국가를 구할 사람은 바로 난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민중이 직접 혁명에 뛰어들어라. 이게 바로 신채호의 사상이죠. 그리고 비교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정인보가 조선사 연구라는 걸 써요. 그래서 신채호는 풀초, 민초가 들어가는 조선사 연구초를 썼고 조선사 연구는 정인보의 책입니다.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와 조선 상고 문화사도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 밑바탕에 깔린 투쟁의 정신사를 역사로 본 거예요. 역사라는 건 나와 내가 아닌 자와의 싸움, 그 투쟁의 역사, 그게 바로 역사다. 역사라는 건 계속 나와 내가 아닌 사람 간의 싸움이, 그게 바로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조선 상고사에서 상이 윗상의 옛고예요. 아주 위에 아주 옛 오래전,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고사에서 먼 옛날의 역사니까 역사의 근본에 대해서 다루고 역사란 바로 뭐냐?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에서 상고사 아주 먼 옛날의 역사. 그래서 먼 옛날 역사의 근본, 태고적인 역사. 그래서 역사의 근본인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 말이 나온 건 바로 조선 상고사 아주 태고적 역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박은식은 근대사에 집중을 하고 신채호는 고대사에 집중을 했다. 고대사, 옛날 역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 문화사 이걸 저술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교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조선 상고사 감은 안재용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상고사를 보고서 안재용이 조선 상고사 감을 쓴 거예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조선 상고사 감 안을 붙일게요. 안재용이 썼으니까. 그래서 조선 상고사 감 안. 그래서 안재용은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를 감안해서 조선 상고사를 보고서 그 조선 상고사 책을 감안을 해서 조선 상고사 감을 썼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 감안. 이렇게 외우시면 조선 상고사 감은 안재용이 썼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신채호는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걸 써주죠.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에요. 여기 보면 다 혁명해버려. 전부 다 혁명해. 이 얘기죠. 다 때려 엎어. 이 내용이 있는 거고 신채호는 무정부주의를 신봉하고 무장투쟁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사상이 오롯이 반영된 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신채호, 박은식 둘 다 계몽사학을 주장을 하다가 근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발전했다고 그랬죠. 계몽사학에선 뭘 중히 여겨요? 영웅의 재현을 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채호, 박은식 둘 다 영웅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위인전을 집필을 하는데 신채호는 을지문덕전, 동국거걸 최도통전, 이순신전, 이태리 건국 삼걸전, 미국 독립사 이런 책을 씁니다. 일단은 무장투쟁을 주장하잖아요. 신채호가. 그러니까 주로 장군을 다뤄요. 을지문덕 장군이죠. 동국거걸 최도통전 이게 최영 장군이에요. 이순신전 장군이죠. 주로 무장투쟁을 주장하다 보니까 옛날 장군들을 다루고 그리고 이태리 건국 삼걸전 미국 독립사 이거는 이 성공한 외국의 독립사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독립할 수 있어.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니까 이태리도 막 분열하다가 건국을 할 수 있었는데 3명의 영웅이 도와줘서 건국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성공한 독립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태리, 미국 독립사, 이태리 역사 이걸 다루더라.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강감찬전이라는 위인전이 있는데 이건 우기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감찬도 장군이잖아요. 장군이니까 이것도 신채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강감찬전은 우기선이 씁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를 할게요. 강감찬전 하면은 강을 연상하셔서 물 해서 귀주대첩 성공한 사람이 강감찬이죠. 그래서 강둑을 막았다가 이게 적이 말 타고 딱 건널 때 그 강둑을 허물어서 이 적을 익사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귀주대첩이에요. 그래서 요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 우기선, 비 올 때는 물이 많을 때는 배선이에요. 무슨 선? 배선. 그래서 배를 타라. 우기에는 배를 타라. 왜? 강감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 타고 강 건너다가 우리한테 다 익사당했잖아. 그러니까 우기에는 배를 타라. 이걸 주장하는 우기선이라는 사람이 강감찬전을 쓰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비교해서 보면 박은식은 주로 근대사에 집중해서 앙중군전, 이준전, 그리고 고구려와 관련된 인물들 동명성왕전, 영계서문전, 발해, 태조, 건국지 요거는 박은식 거고 그 밖에 장군들 을지문덕, 동국거걸, 최도통전, 이순신전 장군들은 신채호가 썼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강감찬전은 장군이지만 신채호가 쓴 게 아니고 우기선이 썼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강감찬전 하면은 귀주대첩 연상하시고 귀주대첩에서 말 타고 강 건너는 사람을 익사시킨 게 바로 귀주대첩이죠. 그래서 우기에는 배를 타라. 야 너희들 말 타고 건너지 말고 배를 타고 건너라. 그래서 우기에는 배를 타고 건너라. 그래서 강감찬을 연상하시면 됩니다.